똑같은 나스닥 100 ETF를 샀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 15.4%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은 3.3%만 냅니다. 같은 상품인데 세금 차이가 4배가 넘어요. 10년 뒤 수익 차이 수백만 원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7월부터 세법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정부가 크레딧 공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바뀐 세법까지 전부 반영해서 나스닥 100 ETF를 어느 계좌에 담아야 내 돈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지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이 영상은 진짜 저장해 두실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딱 한 줄로 정리하죠. 연금 계좌란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특별한 그릇입니다. 연금 저축이든 IRP든 이 그릇 안에 ETF를 담으면 수익이 나도 그 순간에는 세금을 안 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꺼낼 때 3.3%에서 5.5%만 내면 끝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일반 계좌는 농사 지을 때마다 수확물의 15%를 세금으로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는요, 수확물을 전부 내 창고에 쌓아놨다가 은퇴하고 꺼내 먹을 때 3%에서 5%만 내는 구조예요. 그 사이에 세금 안 낸 돈까지 같이 굴러가니까 복리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매년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넣으면요,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연봉이 7천만 원인 B씨는 공제율이 13.2%라서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고요. 이 돈 자체가 공짜 수익이에요. 나스닥 100 수익률 보기도 전에 이미 13%에서 16% 수익을 확정 짓는 겁니다. 운용 단계도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사서 1천만 원 매매 차익이 났다고 칩시다. 배당 소득세 15.4%, 154만 원을 바로 떼갑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 안에서 같은 ETF로 같은 수익이 나면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운용 중에 0원이에요. 이 154만 원까지 같이 재투자되니까 10년, 20년 돌리면 복리 차이가 정말 엄청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26년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연금 계좌의 과세 이연 혜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이 나오면 미국에는 세금 15%를 국세청이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선환급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85만 원만 들어와요. 여기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3.3%에서 5.5%까지 또 내야 하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터진 겁니다. 정부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만든 게 크레딧 공제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의 공제율 55.2%를 곱한 금액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가 바로 올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이후 납부한 해외 세금도 소급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금저축에서 해외 ETF에 투자해 매년 배당 1천만 원을 받고 미국에 150만 원씩 세금을 냈다면요, 공제율 55.2%를 곱하면 매년 82만 8천 원의 크레딧이 쌓입니다. 10년이면 828만 원이에요. 55세 이후에 매년 1천만 원씩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 소득세가 55만 원인데 크레딧으로 전액 공제되니까 실질 세금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스닥 100은 배당 수익률이 연 0.5%에서 0.8%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 수익의 대부분이 주가 상승, 즉 매매 차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은 연금 계좌 안에서 여전히 과세 이연이 100% 적용되어 세금 없이 계속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이 적으니까 이중과세 영향도 적고 매매 차익 과세 이연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ETF는 오히려 바뀐 세법에서도 연금 계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인 겁니다. 반대로 미국 고배당 ETF는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연금 계좌보다 ISA나 일반 계좌에 담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게 맞아요. 계좌별 조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먼저 채우세요.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투자가 가능하니까 나스닥 100 ETF를 마음껏 담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IRP에 300만 원을 채워서 합산 900만 원 세액 공제를 확보하시고요.
다만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어서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 ETF를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유 자금은 ISA에 넣으세요. ISA는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서 일반 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 순서가 2016년 5월 현재 기준 가장 효율적인 절세 황금 조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 갑니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첫째,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 계좌의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절대 급한 돈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둘째, 2016년 7월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면 크레딧 공제를 못 받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은 가능하면 7월 이후로 미루시는 게 유리해요. 셋째, 연간 연금 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금액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ETF 총보수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같은 나스닥백을 추종해도 총보수가 0.005%인 상품이 있고 0.3%인 상품이 있어요. 20년 돌리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크레딧 공제는 초과분 환급이 안 됩니다. 쌓인 크레딧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도 남는 건 돌려주지 않아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합니다. 나스닥백 ETF는 배당이 적고 매매 차익이 큰 성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바뀐 세법에서도 연금 계좌가 여전히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연금 저축 600만 원 먼저, IRP 300만 원 다음 ISA 나머지 순서로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나스닥백 ETF를 지금 어떤 계좌에서 사고 계신가요? 일반 계좌인지, 연금 저축인지, IRP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